like that color, man. Thank you. 안녕하세요. 연락트로캠입니다. 예, 오늘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테슬라 이야기 당연히 있지만 아무도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지 않아서 현대기아차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현대기아차 리콜 640만 대를 이게 불이 나거든요. 이제 브레이크 쪽에 플루이드가 새면서 아마 올해 한 330만 대 리콜을 받았나요? 근데 이제 관련 리콜을 잘 집행했는지 제대로 했는지, 왜냐면 리콜 맞은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리고 이게 조사에 해당되는 게 640만 대면 올해 상반기에 포드가 맞은 게 한 400만 대가 좀 넘습니다. 그렇죠. 자동차 판이 이렇죠. 제가 리콜 맞는 걸 보면은 도저히 차를 탈 수가 없는 거라고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화제성이 없죠. 관심도 없고. 그렇지만 자동차 회사들이 이렇게 문제가 많다라는 거, 그냥 너무 만연해지니까 기준이 바뀐 겁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다들 타는 거죠. 근데 현대기아차 이렇게 공식적으로 조사까지 받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테슬라에 대해서 주류 언론들이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 실상 리콜 리스트나 이런 걸 보면요, 아니 그렇게까지 할 건가라는 생각이 들죠. 물론 소비자는 완벽한 차를 원하지만 현실이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끝난 줄 알았지만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기아 보이즈 일각에서는 뭐 한국에서는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훔친 놈을 탓해야지. 아니 근데 이렇게 만든 거는 그때 당시 현대기아차밖에 없었다니까요. 얘네만 안티셉 테크놀로지를 그때 누락시켜서, 이모빌라이저죠. 그걸 누락시켜서 현대기아차만, 이거 그때도 얘기했지만 다 전략적으로 하고 하는 겁니다. 자, 끝난 게 아닌 게, 지금 시애틀에서, 물론 이제 페더럴 거버먼트는 리콜을 면해줬죠. 참 현대기아차가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위치, 그리고 언론에서도 이걸 잘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광고주로서의 큰 손, 현대기아차의 위상을 미국에서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도 되지만 좀 한편으로는 씁쓸하죠. 약간 이걸 좀 덮는 듯한. 근데 여전히 지금 2023년 시애틀, 미국에서 서부에서 꽤 큰 도시입니다. 물론 좀 잠잠해졌지만 전체 도둑 맞는 그런 사고 차들 중 상당수가 현대기아차입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제가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페더럴 거버먼트는 어찌어찌 넘어갔지만 각 소송들이 있고 지방에서 여전히 이 문제가 들끓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근데 이제 각계격파할 생각인 것 같다라는, 워낙 이제 산발적으로 문제가 터지니까. 그치만 여전히 현대기아차는 최신 차는 문제가 없지만 그동안 그거 원가 절감해서 잘 팔았지만 뭐 리콜 해가지고 이게 무슨 OTA도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이 지금 이모빌라이저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이라든지 딜러에 가서 그걸 또 업데이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일부에서는 그냥 핸들을 럭하는 장치를 준다라든지 좀 조치가 미흡한 면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올해도 미국에서 도난사고 상당수는 기아 현대입니다. 무시 못할 정도로. 여전히 시애틀은 골머리를 앓고 있죠. 이러니까 지방에서 야 이거 왜 페더럴 리콜 안 해주냐. 물론 이미 결과가 났지만 NHTS의 리콜은 때린데 또 때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가장 도둑을 안 맞는 차는 테슬라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쓰시는 분은 알겠지만 앱으로 모든 게 컨트롤이 되고 GPS로 트래킹도 되고 설령 돈 안 받는다 할지라도 킬 스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차를 그냥 꺼트려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충전도 못하게 할 수 있죠. 슈퍼차저도 각양각색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완벽한 차는 없습니다. 해킹하고 뚫으려면 다 뚫을 수 있죠. 가장 좋은 방법은 항상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제약 조건을 달아서 차를 쓰기 어렵게 만들어야지 이게 훔쳐지지가 않지. 테슬라가 정말 이건 몇 수 앞섰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안전한 차 중 하나입니다. 거의 압도적이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좀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도 저는 계속해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너무 이 테슬라를 좀 찬양하는 것 같은데 항상 제가 얘기하는 그 주변 시장 상황을 봐야 되고 기준이
기준이 이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재미난 데이터들이 몇 개 있는데요. 모델 Y가 그쵸, 누구한테는 승차감도 안 좋은 2023년 3분기에 두 번째로 잘 팔았습니다. 놀랍네요. 당연히 1등은 포드 F150입니다. 뭐 이기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4,000달러 깎아준다고 안 팔리는 거 아니냐. 저도 인벤토리 가서 확인해 보니까 비인기 모델들이 좀 4,000달러를 좀 깎아주는 편이고요. 근데 이건 그때그때 다르고 좀 싼 모델을 보니까 좀 덜 깎아주더라고요. 이건 동네마다 사항마다 다르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엄청 팔려고 엔더 이어 푸시죠. 그게 느껴지는 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랭킹을 보면요, 모델 3도 탑 10 안에 들어오고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픽업 트럭도 강세지만 상위권은 다 탑 5까지는 픽업 트럭 아니면 SUV인 거를 여실히 확인할 수 있고요. 퍼센테이지로 보면 레지스트레이션 쉐어를 보면은 모델 Y가 상당히 F150을 근접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워낙 시장이 커서 0.5%도 이거 엄청 큰 거죠. 작진 않은데 그래도 모델 Y가 여기까지 올라왔다라는 거는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토요타 RAV4보다 이거 다 전기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연기관인데 여기까지 왔다라는 점, 그리고 사이버 트럭이 나왔기 때문에 테슬라가 얼마나 잘할지 진짜 기대가 엄청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현대기아차를 보면요, 이제 7위, 8위 3분기에, 그리고 테슬라가 이걸 바짝 쫓고 있죠. 전기차만 팔아서. 물론 현대기아차랑 합치면 이 두 자릿수입니다. 엄청 잘 파는 거죠. 참, 그러니까 참 소비자들은 이렇게 도난이 많이 당하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그래도 가성비 있게 만들면 가격대 이 성능 이런 것들이 시장에 다양하게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러니까 가격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가격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아서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력은 얼만큼 대중들에게 싸게 좋은 거를 공급하냐에서 저는 싸게가 요즘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1위는 GM이고요. 미국의 이제 상황이 이렇다라는 거죠. 조만간 이제 요번 달이 끝나면 올해 이제 다 정리되는 게 나오니까요. 그때 한번 또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추세라면은 목표치는 무난히 달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로 할아버지가 테슬라 임원진들하고 이렇게 얘기한 것들 중에서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얘기를 했지만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4680 배터리의 에너지 덴시티가 9% 정도 올랐다는 듯이 이제 보여집니다. 이것도 계속 진보하고 있다라는 걸 봐서는 기술적인 면이나 에너지 덴시티적인 면, 그리고 지금 파운데이션 시리즈를 댓글에도 알려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지금 오더를 이제 받으시는 분들이 있죠. 초기 뭐 10대만 뭐 딜리버리 하네. 그럴 리가 없다고 얘기를 했죠. 장부에 10만 대 이상 쓰는 거는 그게 뻥이 아닙니다. 그래서 꽤 초기 딜리버리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파운데이션 시리즈에는 또 기념할 만한 또 액세서리들이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가격도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고 라이프타임 프리미엄 커넥티비티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와이트 데코라든지 나름 좀 초기 모델에 대해서는 좀 대우를 테슬라가 잘 해주는 것 같고, 거기서 제가 유심있게 들은 거는 여러 가지 기능들 뭐 48V라든지 이미 다 얘기했던 거라서 새로운 거는 배터리도 계속 잘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포드 F150은 지금 생산량을, 그쵸, 제가 지난번에 이런 판매 데이터들도 보여드렸는데 F150 정말 잘 팔죠. 이것과 별개로 절대 소비자들의 수요가 감소한 것 같지 않은데 만들기 싫겠죠. 그래서 생산량을 한 반으로 줄인다고 합니다. 원래 주당 한 3,200대인데 최근에 반짝 올랐죠. 근데 이거를 이제 1,600대로, 그러면은 한 4주에 6,400대니까 조만간 내년 언저리에 사이버 트럭이 F150을 추월하는 게 아닐까? 또 희망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수요가 뭐 미친 듯이 내년 한 해 동안은 뭐 믿어 의심치 않을 정도로, 아무리 고금리라도 이건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클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런 걸 왜 광고를 안 하는지. 그러니까 웨이드 모드라 그래서 마치 이제 물을 이렇게 달릴 수 있는 모드. 설명을 보면은 올리고 이제 프레셔라이즈 배터리를 해서
이제 물을 지나갈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 그런 모드도, 그러니까 기능을 각각 차량에 있는 메카니컬 파트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전부 컨트롤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거를 모아다가 새로운 이런 기능들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내연기관과는 완전히 다르죠. 예, 완전히 이건 천지 차이입니다. 빨리 이런 좀 혜택을 한국에도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미국에선 그렇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가능한 대량으로 가능한 회사가 이 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그렇게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기대를 하게 되는 거고요. 많은 리콜들이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래서 해결될 수 있는 거고 몇 년이 흘렀는데도 차원이 다른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스페이스 X 얘기인데요. 사이버 트럭을 얘기하다 보니까 왜냐하면은 이런 사이버 트럭 리뷰라든지 임원진 리뷰들 이렇게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 보면은 아예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더군요. 테슬라랑 스페이스X가 머티리얼 측면, 그러니까 재료적인 측면에서 공유하기를 좋아한다. 아무래도 새롭게 개발되면은 그걸 널리 써야지 원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당연히 대량으로 팔 수 있는 테슬라에 더 그걸 줄 수 있으면 주는 편이죠. 여기서 보면은 스페이스X가 정말 재미난 계약을 했는데 아마존이 스페이스X 로켓을 구매했습니다. 이게 좀 일주일 정도 된 뉴스인데 의외죠. 왜냐면은 아마존 제프 베조스가 대주주로 있고 제프 베조스는 블루 오리진이라는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주 사업을 하죠. 근데 아마존이 이 지금 세틀라이트 인터넷에 대해서 그러니까 스타링크 같은 거죠. 쿠이파라는 이제 적에도 위성, 좀 위성이 좀 다르긴 한데 이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주를 통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것에 진심이다 보니까 원래 블루 오리진이 주는 로켓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기한을 맞출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스페이스X의 로켓을 쓰게 되는, 그래서 지금 쉐어홀더의 소송도 지금 직면에 있습니다. 아니 경쟁사의 로켓을 쓰면 어쩌자는 거야 라고 해서. 그렇지만 지금 인터넷 사업에 진짜 진심이고 기한은 맞춰야겠고 그러면 소송을 당하더라도 뭐가 더 이득인지 저울질을 했겠죠.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실제 구현하고 양산하는 게 얼마나 능력이 뛰어난지, 물론 이건 한 2025년쯤에 이제 쓸 것 같긴 한데 이 정도라는 거죠. 이제는 뭐 스페이스X가 완전히 이제 압도하는 모습이 좀 보여져서 가져오게 됐고, 리유저블 재사용 로켓을 쓰려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재료가 정말 중요합니다. reliability가 정말 중요한데 이 MIT 뉴스에서 뭐 옥시즌 컴패러블 코팅이라든지 프릭션, 이 마찰 저항에 대한 이 알로이를 통한 합금을 통한 마찰 저항을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 이제 화재가 나니까요. 거기서 불꽃이 일어나서 그리고 터보 펌프를 리디자인 한다라든지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기술 개발하면 된다 그러는데 양산에 있어서 이 reliability, 안전성이 정말 의외로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기술이 딱 나오면은 그게 어떤 하는 그 펑션에만 포커스가 맞아서 와 이래서 막 미래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그거보다 이런 걸 해결하는 게 이게 양산에 직격탄을 주거든요. 이런 게 만 배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양산을 잘 하려면은 어떤 내가 설계한 회로든 모든 그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막 찍어내도 정말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개발된 다시 한번 머티리얼들은 테슬라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이버 트럭이 이것도 따라하기가, 그러니까 48V도 따라하기 힘들고 실익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따라하기도 힘든데 이익도 별로 없고 내연기관에서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요. 플랫폼이면 플랫폼, 재료면 재료. 그래서 참 격차가 너무 많이 나는, 그리고 다시 한번 자동차판이 이렇다라는 점. 그러니까 너무, 물론 테슬라도 완벽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단점이 있죠. 근데 시장의 어떤 척도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